이 같은 정경심 씨에 대한 최종심의 대법원의 판결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향후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조 전 장관의 재판은 현재 1심 재판 중인데 네. 역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산대 장학금 명목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사모펀드 투자금 누락 등의 혐의인데 요 공직자 재산 신고, 사모펀드 투자금 누락 등 혐의는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된 것과 연결이 돼 있을 것이고 네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도 당연히 정경심 씨의 최종심과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조 전 장관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재산 신고 누락 관련돼서는 어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저거는 조국 전 장관이 혐의가 11개예요. 11개입니까? 예, 11개인데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아, 증거인멸 교사도 있군요. 네, 11개인데 지금 이 판결과 관련해가지고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시 비리 관련된 거, 그다음에 증거 인멸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된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공직자윤리법. 다른 걸 떠나가지고 서울대 연구실에 조국 전 장관 PC에서 뭐가 나왔냐면 당연히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관련된 그 조작된 서류가 나왔고요. 예. 부산 호텔 것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정경심 교수의 판결로 인해서 그 부분은 조국 전 장관 관련해 가지고는 유죄가 나올 것으로 거의 99% 확실하고요. 입시 비리와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된 것도.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증거 인멸 관련해서도 그 증거 인멸을 이제 뭐 여러 사람 통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재판이 2020년 초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했는데 그 원래 제가 찾아봤더니 오늘 공판 날짜였어요. 예. 오늘 공판이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일을 그 뒤로 미루었거든요. 아마 조만간 이게 재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 혐의는 이러한 입시 비리 그런 것보다도 뇌물수수나 뭐 유재수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네. 갖다가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이라고 있거든요. 고등교육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총장은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동양대 무슨 인턴 확인서 같은 것들이 고대에서 봤을 때 아예 뭐 이거는 예. 뭐 있으나 없으나라고 해가지고 아 이건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조민 학생이 굉장히 우수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서류 자체에 위조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이거는 그 입학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고등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 중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 이 부분 유죄로 인정됐죠. 네네. 조 전 장관이 논란이 됐던 당시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제가 잘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수현 교수님, 지금 들어보면 저때 당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그리고 알려주지 않는 거다, 사모펀드는. 알 수가 없다. 알려주면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법원이 인정한 거는 미공개 정보까지 취득을 했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까지 정경심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 혐의도 있는 거잖아요. 조 전 장관은 아예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한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동영상을 지금 보니까 기억이 문득 나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하고 무제한 토론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가지고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만 기자회견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많은 거짓말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인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 우리가 예. 꽤 오랫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이 동영상을 보니까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사실 그 조 전 장관이 뭐 입시 비리 사모펀드 또 이제 앞으로 또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공직자 재산을 신고할 때 이런 부분들을 누락시킨 것 뭐 그런 게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단한 것들 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판단한 것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밝혔던 것들이 많은 부분 다 거짓으로 거의 대부분 다 거짓으로 밝혀진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우리가 정말 어떤 사회를 살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정말 조국 교수 때문에 정말 나라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었던 그래서 광화문에서는 보수 진영이 집회하고 서초동에서는 진보 진영이 집회하고 매일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언론에서 이제 조국 교수의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혹은 의혹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진실을 말할 때마다 그것이 항상 진영 논리로 폄훼되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받았던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했었는데 이번에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되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조국 교수의 이제 재판이 또 계속 될 텐데 그 부분에도 좀 굉장히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에 대법원 확정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법무부 장관의 조 전 장관을 임명했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과연 옳았는가 하는 의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의혹이 모두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한 것이 어쩌면 나쁜 선례가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